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훌륭하다 미유대입니다. 지난주는 테슬라의 큰 하락이 증시를 리드하면서 전체 증시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드는 한 주였습니다. 금요일은 다행히 반등을 해주었는데요. 테슬라는 120 부근 아래로 하락 시 차트상 패닉셀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니 주시하시고요. 그리고 110 부근으로 해서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60불까지 간다, 50불까지 간다 하면서 개인마다의 차트 보는 방법으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파동 해석도 있었고요. 저는 차트도 간단히 보려고 합니다. 차트는 심리거든요. 테슬라가 왜 저기까지 간다고 파동으로 해석이 되냐면요. 참고로 저는 파동 해석은 아닙니다. 파동이 왜 저기까지의 주가를 가리키는지에 대한 다른 해석입니다. 그곳을 가리키는 이유는 과거 증시가 발산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S&P를 보시면 코로나 전 고점을 시작으로 2021년 묻지마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아직 깨끗하게 주가를 모두 뱉어내지 못했다는 해석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그러면 테슬라의 하락도 남아있다고 보겠죠. 코로나 전 고점 약 65달러 부근, 그리고 갭상도 하면서 상승을 시작했는데요. 그 부분을 다 뱉어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테슬라의 하락으로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는 말에 무게가 실어지는 이유는 이 갭상 때문입니다. 차트 교과서적으로 갭은 언젠가는 채운다 라는 것이 있고, 갭이 있는 구간에 가까이 가면 그 갭이 주가를 끌어들인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기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말은 저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매수 자리에서 매수 대응만 잘 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이렇게 하락 시 좋은 매수 자를 찾고 다시 플랜을 만드시는 겁니다. 금요일에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은 1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4, 전달 4.6이었는데 낮아졌습니다. 2021년 6월 이후에 가장 낮게 나왔는데요.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임금 상승이나 가격 협상을 할 수가 있어서 높은 임금이 조금 내려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 12월이 역대 네 번째로 약했다고 합니다. 1930년 7.3, 1931년에 마이너스 14.5%, 2018년 9.4 하락했다고 하고요. 지난주에 자금도 많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글로벌 펀드 자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내년에 금리 인상이 이어질 거라는 부분 때문에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상도 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영향을 받아서 주식이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은 매수기회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연준은 지속적인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고 12월에는 0.5%포인트 금리 인상 조절로 기준금리를 4.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년 기준금리 전망치 중간값을 5.1%로 이야기 나오면서 내년에도 금리 인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금리 인하의 부분은 아직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내려오지 않았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을 한다거나 금리 인하를 해서 물가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 버리면 난감해집니다. 그래서 연준은 물가 안정이 확실히 보이고 난 후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 갑작스런 금리 인하의 정책 변화는 향후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정책 변화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증시가 더 하락하거나 상승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금리 인하를 물가 하락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것이 확실히 확인이 되면 그 후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증시 상승은 금리 인하를 하거나 혹은 금리 인하의 발언을 하고 시작을 할까요?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히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그러면서 금리 인하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증시 상승이 시작할까요?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히는 게 보이고 금리 인하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상승을 시작하겠죠. 이번 12월에 금리 조절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FOMC 전까지 증시 상승이
있었듯이요. 증시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기업 가이던스들이 흘러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외 안 좋은 경제 뉴스들이 줄지어 나오고, 그러면서 연준들도 매파적인 발언들이 많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분위기가 확실시 된다면 안 좋은 것들이 좋게 바뀌게 됩니다. 연준들도 금리 조절이나 동결, 그리고 인하까지 하면서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인플레이션이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만 하지 않는다면 고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곧 내려올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언제쯤으로는 증시가 하락을 마무리하는 시간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물가 하락을 예상하고, 그러면서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이 금입니다. 요즘 미국 여러 곳에서 금, 은 매수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금리 인상의 끝이 보인다라고 볼 수 있는 하나입니다. 요즘 달러가 많이 하락을 했죠. 달러는 금리 인상을 하면 상승을 하고요. 금리가 낮아지면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상승은 크게 보이지 않고 추가적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차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러가 하락한 시점이 11월 4일로 잡고, 골드를 보면요, 11월 3일 저점 찍고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달러의 긴 음봉 출현에 골드에서는 긴 양봉이 출현을 했죠. 금은 달러와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금리 인상이 남아 있지만 언젠가는 끝이 있고,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면 금의 상승도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앞으로의 증시를 예상해 보고 플랜을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단타 투자하면 성공 못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기 투자만이 성공의 답이다 라고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제 주위에 장기 투자로 성공하는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지금같이 안 좋은 증시를 만나고 그러면 주식이 지긋지긋해지면서 잘 안 보게 됩니다. 신경을 덜 쓰게 되고 개인의 일에 더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열심히 하던 주식 공부를 멈추게 됩니다. 보통 패턴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누가 돈 벌었다 하면 주식을 들여다보게 되죠. 지금부터 힘들어서 떠난 사람은 주식하지 말라는 사람이 되고요. 지금 상황을 견뎌내고 멈추지 않고 좋은 매수자를 찾아서 대응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 좋은 수익을 한 후에 주위 사람들에게 주식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연말입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